자, 손 변호사님, 오늘 진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정말 너무 정말 황당한데 공장 직원들이 쓰는 샤워실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네, 포천에 있는 한 제조 공장인데요. 이틀 전입니다. 27일 오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공장 샤워실을 이용하는 중이었는데요. 거울 너머에서 거울 뒤에서 반짝하는 불빛이 느껴진 거예요. 또 이상하잖아요. 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이 공장의 사장이, 이 업체의 사장이 이 특수 거울을 설치한 거였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죠. 매직미러, 이른바 매직미러가 설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매직미러 범죄 수사물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취조실 같은데 신문하는 데 보면 방이 캄캄한데 신문을 하고 묻고 답하는 사람들이 방에 있으면 그 방 한쪽에 벽인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죠. 저기 딱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조사받는 사람이 당신 거기서 나 보고 있는 거 알아? 뭐 이런 대사 그렇죠. 거의 단골로 등장하잖아요. 예. 그게 매직미러 반투명 거울인 겁니다. 그걸 공장에 샤워실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진짜 특수 거울일 텐데 그게 어떻게 공장에서 사장이 그렇게 설치를 했을까요? 이게 근데 시중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가 단순한데요. 유리창 뒤에 좀 투과가 되는 시트지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조실 매직미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화면 나오다시피 3만 원, 6만 원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물론 질도 차이가 있겠지만 네, 무료 배송으로도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SBS 취재였는데요. 이게 피의자도 거울을 어디서 샀느냐는 말에 대해서 거울집에서 다 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뭐 저희가 뭐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뭐 세세하게 그 방법까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거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자체만을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거, 이 사장 도대체 왜 이딴 거를 설치를 한 거죠? 네, 여성 직원들이 샤워하는 거를 몰래 훔쳐보기 위한 목적이죠. 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샤워실하고 사장실이 맞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사장실 옆에 샤워실이 있었다고요? 네, 맞붙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장실에 특수한 어떤 비밀 공간도 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이 경찰 수사 결과 사장이 그 사장실 내에 있는 비밀 공간에서 이 특수거울 매직미러 반대편에서 이 외국인 직원을 실제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까지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전에 거울을 설치했다. 못할 짓을 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소장님, 저는 말이죠. 이 거울 너머 지금 사파로 나가고 있지만 거울에서 번쩍? 어찌 보면 말이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저 여성분이 신고까지 한 거 보면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평소부터 여직원들에게 많은 좀 복선을 깔아놨을 거라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 너무 이제 소름이 끼치는 게 오래전에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명한테 이루어졌을 수 있다라는 그랬겠죠. 생각이 들고 너무 대범하잖아요. 사실 몰카 요만한 거 하나 설치할 때도 설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심장 떨리면서도 설치했을 것 같은데 이만한 거울 미러를 그냥 설치를 해버렸다? 그럼 그냥 이쪽에서도 그냥 벽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걸 텐데 그런 대범함, 그런 것은 과연 이 외국인 여성들을 존중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해서 일하면서 복도에서 그 사장과 마주쳤을 생각을 하면 이 여성들 얼마나 좀 충격적이고 트라우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세상에 사장실 옆에 저런 걸 샤워실을 설계했다는 것부터가 진짜 정신이 나가버린 거 아닌가요, 진짜? 뭐 이상 정신 증상을 가진 사람을 그린 무슨 예술 영화 뭐 좀 이런 영화 있잖아요. 기괴한 공포 영화. 이런 데서나 나오는 장면 아닌가요? 그런 건 막상 알고 봤더니 막 비밀 공간이 있고 그렇죠. 그게 뭐 일상적인 생활화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던 일인 거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흔히 몰카란 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안 쓰면 불법 카메라 촬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어찌된 영문인지 참 기사 하나를 좀 보죠. 예, 보여주시죠. 자, 저겁니다. 어제 새벽에 뭡니까? 매직 미러를 설치했던 그 공장이 저렇게 불에 활활 타버렸습니다. 네. 경찰이 이 사장을 조사한 게 이틀 전 27일 오후 1시경인데요.
14시간 후에요. 14시간 후인 어제 새벽 3시 40분에 그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이 특수거울 설치되어 있던 사무실 컨테이너 포함해서 이 건물이 다 불타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더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5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백 기자 일단 조금의 상식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저런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하필이면 저렇게 불에 다 타서 그게 다 없어진다? 아 누가 그랬을까? 대강 짐작은 된단 말이죠. 일단 원인은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쪽에서 발생한 전기 누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공장 사장은 지금 취재진에게 이번 화재는 피해자와 같은 국적인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서 방화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현장 감식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공장 노동자들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 아니, 불을 지르면 자기 일터가 사라지는데? 일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일자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받은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저게 또 그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드러났다라면 거기에 우리나라 경찰의 사법적인 어떤 처리에 따라서 사장이 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자신의 일터를 저렇게 불을 질 이유가 없어요. 자기 흔적을 왜 감추겠습니까?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네요. 예. 자, 그러면은 소장님. 네. 이제 이게 불법 촬영에 대해서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여러 번 이걸 전해드렸는데 거울까지 지금 아주 대놓고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매직 미러와 일반 거울에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제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게 크게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일반 미러하고 매직 미러가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이상하다. 저쪽에서 뭔가 반짝거리거나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실내에 있는 불을 끄고 그러니까 저쪽하고 어둠의 그 강도를 맞춰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직 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두고 이제 손전등을 켜는 거예요. 예. 하이라이트를 켜서 이게 양쪽이 더 컴컴한 상태면 이 피막의 두께가 얇다고 합니다. 그 매직 미러가. 그래서 통과를 한대요. 그래서 이 빛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렴풋이나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그럼 불을 끄시고 휴대폰에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소장님 핸드폰 좋은 거 쓰시네요. 네, 요즘은 다 이렇게 접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